메인에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1,000만 원이 10년 만에 42억 원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투자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운영하며 10년간 무려 4,200%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일반적인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그는 연평균 4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인지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후에는 42억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화적인 수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성과를 단순한 운이나 특별한 정보로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철저한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했고 그 원칙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배움이란 거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투자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전문가들의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 기회는 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116개국을 여행하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사람들의 생활 수준, 정치적 안정성, 자원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절대 기를 수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무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들과 다른 주식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패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상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다수의 판단이 틀렸을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주식을 사고 있으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팔고 있으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가 바로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턴어라운드 투자를 제시합니다. 턴어라운드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망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실한 기업,
또는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해결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면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을 고려하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에 투자하라.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금, 은, 구리, 석유, 천연가스, 농산물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는 상품 시장이 주식 시장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합니다. 즉, 상품 가격이 오를 때는 주식 가격이 내리고 상품 가격이 내릴 때는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면 투자 타이밍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주식 투자보다는 상품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품 가격이 내리고 있다면 주식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이클이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상품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만 상품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짐 로저스는 또한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 나라에만 투자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는 수많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만 투자하는가? 이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은 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8%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투자에는 환율 리스크, 정보 부족, 규제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에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성장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언젠가는 몰락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기업도 언젠가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산업도 언젠가는 쇠퇴할 수 있고 지금 외면받는 산업도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시절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합니다. 짐 로저스가 지적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매년 미국에서 배출되는 MBA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급 금융 이론을 배우고 복잡한 모델을 익힙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투자가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사람의 심리, 시장의 감정,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알고 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당신이 아는 바를 따르라. 이는 매우 역설적인 조언입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알려주면서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판단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합니다. 물론 이런 독립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서 보고 본대로 행하라. 이 또한 짐 로저스의 핵심 철학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직접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산업이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그 나라가 정말로 어떤 경제 상황인지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2차, 3차 정보입니다. 누군가가 가공한 정보입니다. 진짜 투자 기회는 1차 정보에 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한 정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그 기업의 매장에 가보세요. 고객들이 많은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재무제표상으로는 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력이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개방적 사고의 중요성도 짐 로저스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성공에 매몰되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막이 들이우고 있다고 짐 로저스는 경고합니다.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투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위기도 중요한 투자 변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현금보다는 주식이나 상품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관련 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 과정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짐 로저스는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 기존의 기술이나 사업 모델은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일부에게는 위기이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기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합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짐 로저스의 전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분단 상황이 해결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과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사고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진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을 따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책상에서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세요. 세상을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판단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짐 로저스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짐 로저스의 투자 성공 비결에는 더 깊은 차원의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짐 로저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대상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투자 대상이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짐 로저스는 경제 사이클을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제는 성장과 침체를 반복합니다. 개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몇 년간 상승하다가 몇 년간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 상승장이 이어지다가 몇 년간 하락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사이클을 파악하고 하락장 끝에서 매수하고 상승장 끝에서 매도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을 읽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언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될지, 언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지 말고 대략적인 타이밍을 노리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집중 투자입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 각각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는 위험도 크지만 수익률도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사업 모델, 경쟁력, 재무 상황, 경영진 등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짐 로저스는 이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나의 투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만 투자합니다. 또한 짐 로저스는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심지어 몇 년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이 바로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사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이 바로 투자 실패의 원인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급하게 나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짐 로저스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은 이미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산업을 찾아보세요. 물론 정말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큽니다. 셋째,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찾아보세요. 아직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나 기회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이른 시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산업에 큰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정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세요. 고령화, 도시화, 교육 수준 향상 등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큰 투자 기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요양, 실버 산업 등의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여섯째, 자원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세요. 특정 자원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해당 자원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원이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환율의 변화를 활용하세요. 환율이 크게 변하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도 환율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또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의 위험 관리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대 잃어도 되는 돈 이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긴급자금까지 투자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빨리 손실을 확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계속 버티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손실은 감수할 수 있지만 큰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짐 로저스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자료를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합니다. 신문, 잡지, 보고서는 물론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로 그의 투자 성공의 바탕입니다. 마지막으로 짐 로저스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의 조언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하세요.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 로저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투자의 비밀입니다. 메인의 링크 클릭해 선착순 투자 전략 얼른 챙겨가세요. 2,300억을 만든 일본 단타의 신 세스의 주식 투자법.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바로 이 영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계속 돈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번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일본에서 21살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300억 원을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 세스의 투자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상식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들이 바로 여러분이 돈을 잃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스는 말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이제 그만 올랐으니까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팔아버리시겠죠.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바닥이니까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진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고, 떨어지면 싸다고 생각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눌림목 매수라고 불리는 최악의 투자 방법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눌림목 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삽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타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1만 원에 산 주식이 8,000원으로 떨어지자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더 사는 것 말이죠. 하지만 세스는 이것을
최악의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판단으로 산 주식에 추가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시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틀린 판단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것은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걷고 있는데 더 빨리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스가 2,300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잘못된 상식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즉시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에 대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즈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는 성공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절한 주식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손절한 주식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자존심보다는 수익을 택해야 합니다. 세스는 이런 심리적 함정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레이딩 세계에는 잘 풀려야 8승 7패라는 법칙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승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번의 거래에서 7번은 1만 원씩 잃고 3번은 5만 원씩 벌었다면 어떨까요? 승률은 30%밖에 안 되지만 총 수익은 8만 원입니다. 반대로 10번의 거래에서 7번은 1만 원씩 벌고 3번은 5만 원씩 잃었다면 어떨까요? 승률은 70%이지만 총 수익은 마이너스 8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스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승률에 집착하지 말고 수익의 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급하게 이익 확정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데 이것은 큰 수익을 놓치는 행동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면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르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말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있을 때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스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심리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가 패배로 이어진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수익이 나는 주식은 빨리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수익이 나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세스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시장의 공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팔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사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사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스는 이것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해지는 불가능하고 해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가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가설을 만들어 낸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주식이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오르니까 사거나 아니면 너무 올랐으니까 팔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왜 이 주식이 오르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이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업계에 호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런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셋은 이런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제이컴 주식 오발주 사건입니다. 당시 누군가가 실수로 큰 물량을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고 셋은 이것을 즉시 파악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셋가 항상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그는 초 단위의 결단으로 6억 엔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력의 결과입니다. 셋은 끊임없이 가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투자의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략법이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패턴이나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큰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셋가 말하는 두 번째 미꾸라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한 방법은 다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셋은 주식시장에는 두 번째 미꾸라지도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패턴이 다시 통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은 이런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해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셋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해도 실제 시장에서 돈을 걸고 투자해 보지 않으면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시장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셋은 먼저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뉴스는 공영방송보다 트위터가 더 빠르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그 소식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론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자신만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내부 거래를 눈치채는 능력을 기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적인 내부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작전주로 의심되는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도 기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작전주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흐름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스는 또한 눈먼 자금이 움직일 때는 돈을 벌 기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나 펀드에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스는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전에 은퇴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두려움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스는 자신을 트레이딩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투자는 기술입니다. 감정이나 운이 아니라 기술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략을 세웁니다. 세스가 예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단순한 직감이나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런 효율성을 추구해서 2,300억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세스의 투자 원칙을 따라한다면 분명히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2,300억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투자 습관은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눌림목 매수를 하지 마세요.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이익 확정을 하지 마세요.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따라 투자하세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세스가 21살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300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칙들을 따라한다면 분명히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스의 투자 철학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루에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 관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을 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려고 하지만 세스는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만약 적정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주식의 가격이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스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언제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언제 팔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주식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스는 이런 시장의 심리를 읽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합니다. 실제로 세스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계속 잃기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석을 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셋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셋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의 속도입니다. 그는 뉴스는 공영방송보다 트위터가 더 빠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보다도 더 빠른 정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면 그 발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서는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셋은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맞는지 시장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가 절대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와 다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한 번 산 주식은 끝까지 보유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맞았던 판단이 오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셋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셋은 작전주나 테마주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작전주를 피하려고 하지만 셋은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주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셋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 있고 너무 늦게 나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은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거래량의 변화, 주가의 움직임, 시장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리고 셋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눈먼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에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관련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합니다. 또한 셋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큰 수익을 내도 흥분하지 않고 큰 손실을 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욕심을 부리고 떨어지면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셋은 이런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투자 금액을 제한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미리 손절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손절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즈는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런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이 바로 세스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투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결국 세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여러분도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